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클래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대지진 현장에서 긴급 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권정화 월드비전 국제구호 팀장을 모셨거든요.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실까요? 한국 월드비전 국제구호 취약지역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정화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했고요. 최근에 시리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현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귀한 시간, 이런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 봉사 활동하신 얘기랑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더 고마운데요. 일단은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몇몇 소식은 계속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좀 뜸했거든요. 사실 관심도 좀 떨어졌고. 근데 긴급구호대 이진으로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 다녀오신 거죠? 지난달에 그러니까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약 일주일간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제 KDRT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KDRT 이진으로 NGO 활동가로 다녀왔습니다. 보통 KDRT는 외교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제 코이카를 중심으로 네. 국립중앙의료원 또 구조수색하시는 소방대원분들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 이렇게 같이 가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진에 NGO 활동가들이 이번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갔고 일진의 목적은 구조수색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조수색이 있었고 이제 이진의 목적은 튀르키예 정부랑 협력해서 이제 재건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방문해서 튀르키예 정부랑 재난관리청 역할을 하는 아파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드 담당자랑 만나서 회의하고 또 이재민들 만나서 텐트촌이랑 컨테이너촌 건설 현장 방문해서 회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한국 정부랑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재건복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또 다른 일정으로는 네네. 또 튀르키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했던 이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제 텐트하고 방한 용품의 대체로 이제 텐트하고 매트, 침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월드비전에서는 이제 공군 수송기랑 밀항기를 이용해서 이제 텐트 500개, 매트 2,000개, 침낭 1,000개 정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오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죠? 일부만 저희가 지원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영상으로 조금 보긴 봤습니다만 재난 현장에 가셔서 보신 모습이 굉장히 열악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튀르키예가 겪은 지진 중에 가장 심각했던 지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방문한 지역은 이제 하타이라는 지역이었고 거기가 이제 이번 대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에 하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안타키아라는 시를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가 네.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나오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는 도시의 90%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졌거나 혹은 약간 피사의 사태처럼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건물들은 그냥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도 위험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그 누구도 건물 안으로 출입을 허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모든 시민은 다 도로에서 텐트나 혹은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개월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위생 시설도 없고 식사나 수면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영하였거든요. 온도가.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엄청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고 이제 옷가지나 다른 것들을 챙겨서 나올 수 없던 시간 새벽 4시에 사실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서 정말 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재민 분들이 주변 도시나 친척집으로 이동하셔서 거의 약간 죽은 도시처럼 약간 느껴졌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아직 본인의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은 그냥 그 무너진 집 앞에서 텐트에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튀르키예에 가신 게 그전에도 구호 활동으로 다른 지진 지역들 많이 가보신 거죠? 네, 지진으로는 네팔에 한번 가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건 되게 많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갔던 거여서 이렇게 지진이 나자마자 거의 간 것은 처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경험하신 네네네. 그 현장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현장이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네네. 있겠네요. 지진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여진을 좀 느끼셨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저희가 보기로는 뭐 한두 번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되게 큰 지진은 4번 정도 일어났고요. 여진은 11,000번 정도 일어났어요. 사실. 11,000번? 네네.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강도 6.3의 지진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저는 좀 거리가 있었어서 네. 사실 엄청 크게 흔들리진 않았는데 호텔 밖으로 다 대피했고 또 그날 이후로는 출장 일정이 끝날 때까지 건물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었어가지고 다 계단을 사용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저는 바로 이제 밖에 피했다가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긴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로비로 내려와 보니 네. 그 지진 때문에 이제 호텔로 피해 있던 이재민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들은 앞으로 그때부터 한 이틀 동안은 방으로 다시 못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로비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평안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큰 지진을 겪고 나니 이분들은 또 네. 트라우마로 다시 고생하고 계신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진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로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로비에서 그냥 계셨다는 거잖아요. 방으로 못 가고. 네네네. 튀르키예는 그래도 우리하고 좀 이렇게 뭐 외교 관계도 맺어져 있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특히 시리아 쪽은 굉장히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시리아 난민 상황도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셨나요? 사실 시리아는 저희가 수교가 맺어지지 않았기 못하고 때문에.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들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고 저희 현지 직원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이랑 찍어줘서 저희가 이제 보긴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대로 튀르키예에 비해서 그 피해 현황이 이제 조명되지 못하고 있기도 해서 시리아의 경우 통계상 잡히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 내 피해 인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파악되는 인구가 약간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사망자 수가 약 4,5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숫자도 사실 2월 말에 집계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분들은 이 대지진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재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그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같이 이 인구 밀집이 많은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게 붕괴되면서 이제 사망자 수가 많은 건데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텐트나 그 전부터 텐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집에서 지내시다가 이게 붕괴된 거라서 그러니까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원래도 없었지만 지금 아예 더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되게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시리아가 이제 12년째 분쟁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나 또 저희 같은 월드비전 이제 INGO 외에는 인도적 지원이 불가능하고 또 미국이 이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풀어주긴 했지만 이제 입국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로 이제 물품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들어가는 이 길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인도적 지원 코리도라고 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 튀르키예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길. 혹은 뭐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이제 도로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몇 개가 파손되고 이제 한두 개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원래도 어려웠던 지원이 지금 더 사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이제 요르단을 통해서 그리고 튀르키예를 통해서
지금 의료시설이랑 구조수색팀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네.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랑 연료 지원을 지금 한 상태고요. 이제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가거든요, 사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치료 관련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식량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청취자님들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미니의 김정숙님,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대단하십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0266님, 권 팀장님 고생하셨네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모금했습니다. 지진 난 곳 도움 주려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들 동참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튀르키예 물품 지난번에 보냈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낙 춥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 저 손길을 주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조금씩 다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훨씬 더 시급하고 조금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특히 시리아는 네. 사실 이 대지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오랜 시간 내전으로 힘들었었고 네. 또 그 전부터 이제 콜레라 혹은 또 식량위기로 인해서 되게 그 이재민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월드비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 대비 2022년도 상반기에 자살 시도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리아 안에서 국내 실향민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라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비록 저희가 수교를 맺지 않고 있어서 우리한테 좀 친밀한 국가는 아닐 수 있고 또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가 좀 정치적인 이슈와 뭐 내전 뭐 이런 이런 얘기여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좋은 인상이 없을 수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사실 저희랑 똑같은 국민 또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들이 10여 년째 보호받지 못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말은 어렵지만 인간이니까 네. 우리가 같은 인간이니까 서로 돕자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들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하고 저희가 시리아 얘기했는데 우리 권 팀장님께서 우크라이나도 다녀오셨다고요? 전쟁 난 이후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또 우크라이나도 사실 검은색 여행 금지 국가라 좀 들어가지 못하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난민으로 나온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제가 루마니아랑 몰도바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네네네. 전쟁 때문에 나온 난민들 만나고 네네네네. 오셨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제 벌써 이제 저 작년에 갔다 와서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한 8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유럽 각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재민 분들과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에서 지금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이상은 생이별 중이라는 거가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인형극이 있는데 그 인형극에 저희가 조금 더 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 인형극을 통해서 난민센터의 아이들이 와서 그 난민센터의 아이들이 그 인형극을 보면서 같이 재미를 뭐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네. 그거를 막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웃을 수 있고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뭐 친구와의 단절 혹은 학업의 중단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면 어떨까라는 좀 희망을 보기도 했고 또 하루빨리 좀 분쟁이 좀 종료되어서 이들이 좀 원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모습을 좀 상상하기도 했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 되게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면서 또 튀르키예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너무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지진이 끝난 다음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전쟁 끝나고 한참 후에 뭐 그 난민들 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현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지진 나고 그러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창궐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가장 힘든 것은 현장에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어서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거고 이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어디서나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사실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는 교통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웃지 말아야 되는데. 네, 얻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제가 현장에서 결정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정말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 지금만 이로운가, 앞으로도 이로운가, 이 모든 생각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를 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 한 사람이 뭐라고 이런 힘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고 네. 누구에게나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도움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의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니까 이런 것이 무섭지 사실 다른 것이 무섭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드비전 국제구호 팀장 권정화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권 팀장님과 또 다른 구호 활동가들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